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정신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 국채라든지 또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대로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면 채널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메인 주제는요. 국민연금이 LIG 넥스원 10% 이상 주식을 보유했다는 소식하고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미국이 똥줄이 타는 부분 조선업입니다. 그거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 그거 체크해 보시고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만 관련된 거 여름이 다가온다.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제가 지하철 타고 일부러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돌아가는 눈을 이렇게 쓱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때가 되면 반응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성분들께서 비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수영복 입는 걱정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렇잖아요. 또 여름 되면 맵시가 나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비만 관련된 물론 남성들도 해당이 됩니다. 비만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처방이 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고 오늘 단기 매물 조금 나오는 것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12% 올랐잖아요. 그 중에서 4% 정도 빠진 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제가 볼 땐 정확하게 30%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숏스퀴징이 나오는 건 기본 물량이다. 오늘도 2% 정도 하락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절대 여러분들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제 10% 이상 상승하는 것들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 오늘 특히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과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평단 조절해주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이미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참조하셔서 그대로 전략대로 가시면 되겠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 트럼프도 상당히 쫄린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오고 있는 스피치를 갖다 꾸준히 체크를 좀 해보면 뉘앙스 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세게 했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일부러 고도의 정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시장 상황 계속 체크하고 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좀 뭐 트레이딩 할 건 트레이딩대로 진행하고 또 전략대로 가는 것들은 전략대로 진행해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 일찍 여러분들 오늘 8시 6분이었네요. 그래서 아침에 비만 관련된 거 여름 앞두고 이제부터 좀 관심을 항상 이때쯤 되면요. 비만 관련주가 주가가 좀 이렇게 쭉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 이렇게 테마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월달부터 6월달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옷이 또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포대기 덮어 쓴 거다. 걷어쳐야 되니까 아마도 분명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인벤트 질렉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유하고 가셔도 충분히 또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10%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뭐 차익물 뭐 내고 수익 실현해도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오늘 10% 넘기기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펩트론이 지금 상당히 주가가 높게 있지 않습니까? 뭐 펩트론 다른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우리 폴란드에 계신 분께서 펩트론 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미 뭐 매도 치고 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멘트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론도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린 것은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빼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불안하시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랬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도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애프터마켓과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평단 조절해야 될 것들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내려갈 구간은 더 많지 않은 거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PBR 0.8 여기서 달랑달랑달랑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싼 거예요. 맞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절에 매수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아마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돌아올 겁니다. 물론 중장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싼 건 싼 거잖아. 주식이라는 건 기본이 뭡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다만 싼 구간에서 주가가 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민감하냐. 내가 전략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 하고 중국 관련주는 좀 배제하시고 조선방산 좀 체크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최근에 보면 일관되죠. 그 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요 내용들 앞에서 주로 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해드리고 유리기판하고 비만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조선업 관련된 이야기 드릴 거고 좀 시장 컨센서스하고 괴리율이 높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조선업은 한국과 같이 할 것이다. 다른 나라랑 할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디에 피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당연히 또 한국의 그 조선업 진행하는 내용들에서 로봇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저는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국뽕을 좀 맞아보면 현대가 지금 있는 메가플랜트 같은 경우도 로봇으로 대체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미국 사람들 인건비가 비싼데 고용은 하긴 하겠죠. 자, 그런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볼 수가밖에 없는 거.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그 힘든 거 다 힘든 거 하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로봇으로 대체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눈치가 빠른 거야. 로봇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체해 가면서도 미국에서 수익성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경쟁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살짝 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로봇이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요즘 최근에 보니까 주가는 조금 눌림이 들어온 종목이 뭐냐면 유일 로보틱스예요. 그건 SK그룹하고 관련돼서 옵션 행사 이런 부분도 내용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게 트레이딩 구간에 있는 쪽이죠. 일단 하락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엔진 오늘 좋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11% 정도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500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이 하단부에서 매수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왜냐면 전략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미 상당히 저는 높은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불과 3, 4일 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보통 보면 장이 안 좋을 때도 자기 저점을 갖다 쭉 지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상당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항상 전방업체보다는 어떻습니까? 같이 서플라이 체인에 가는 거 있는 거. 배 짓고 나면 항상 따라 들어가는 게 엔진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엔진도 계속해서 장을 바이퓨얼 엔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엔진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아마 리포트도 아마 나왔을걸요 시장에서.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아주 멋진 리포트 썼는데 우린 두 개의 심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포트를 쓴 것으로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겠어 너무 늦게 나오잖아 리포트가. 그렇죠. 너무 리포트가 좀 글쎄 제가 볼 때는 이 눈치 다 보고 나오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점은 생각해 주시고요.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를 주가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높은 구간에 있는 거 잘 손 못 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이야기 드리는 건데 분명히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3만원대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다가 최근에 보면 여기서 정리하면서 제가 그거 대신해서 현대 마린 엔진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윗단에서 들어가는 건 윗단에 들어가는 매력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윗단에 있는 것도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률 아니면 또 PSR 여러 가지
가지 다 지펴보지 않겠습니까? 에비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는데 거기 잘 티가 안 나는 게 뭡니까? 부채 비율이거든.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가 볼 땐 부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은 항상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죠. 항상 보면 장이 안 좋거나 무엇이 터졌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빌미 삼아서 매물을 던진다는 점. 근데 반대로 보면 HD 현대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환해지나 뭐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손실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크게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뭐 현대마린 솔루션이나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환에 대해서 위험성을 노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특화되어 있는 뭐 LNG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것들이 그리 쉽진 않아요. 물론 좋긴 하겠죠. 당연히 알래스카 프로젝트 뭐 LNG 근데 사실은 그건 뉴스잖아. 실제적으로 보면 실적이 나오고 깔리고 가는 것들은 이쪽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이쪽 관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HD 현대마린은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또 못 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쪽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HD 현대마린 엔진을 또 수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디로 오겠어요? 저는 이리 오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이야기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는 LIG 넥스원 이야기를 먼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선이 또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 드렸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인수를 했다. 그리고 여기 가격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에 매수했어요? 예, 25만 7,374원입니다. 우리는 얼마에 보유했어요? 25만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도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 정도를 갖다 보유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룰이에요.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낮아질 때는 5%, 뭐 높을 때는 10% 이렇게 가는데 비중을 확대했다는 거. 그러면 3% 정도는 모았다는 거야.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한 지가 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쿼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LIG 넥슨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잡음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큰 잡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조금 뭐 빌빌한다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샀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 조선하고요, 방산 이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좀 생각해 보고요. LIG 넥슨 차트 한번 보면은 우리가 요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LIG 넥슨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고 실적도 가장 좋고 2년치 잔고 수주 2년에서 3년치 일감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특별히 이슈가 없으면 이건 뭐 결과적으로 차익만 나고 매크로 앉아서 조금 눌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정상화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에서 컨센서스 정도는 36, 38까지도 지금 12월 포워드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할 때요. HD 현대마린 엔진 하고요. HD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리뷰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오고 또 우리가 팩트 파악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체크하다 보면 종목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구나. 또 비중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나름 그래도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고 이게 어제 들어온 거잖아요. 오늘 뉴스에 오늘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은 오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쯤에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로부터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른 것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좀 많이 높잖아요. 그죠? 조정이 들어온 것들이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장기 보유할 거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에 조정이 들어온 것들에서 우리가 공략해 주는 게 좋겠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낸 것들, 근데 매크로 안 좋고 관세 두들겨 맞고 그래서 원래 목표 주가 대비해서 계율이 엄청나게 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되냐면 외부적 변수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면 틀림없다. 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BH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아이폰 관련이니까 지금 좀 애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빌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BH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애플 관련된 부분은 관세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 그러면 BH 주가도 쫙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치껏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애플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좋아진다 그러면 BH를 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영향을 받는 거가 바로 ISC하고 한미 반도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HBM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는 ISC가 조용한 또 강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 모니터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금 뭐 바닥에서 자리 잡고 있고 신저가 찍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나 내용이나 앞으로 가이던스 내용으로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그럼 사실은 원래 목표 주가 대비로 하면 주가가 앞으로 100%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올 만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나는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좀 길게 보고 거래해도 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 지난해 주가보다 더 낮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6월 달에 ISC 같은 경우는 최저가를 갖다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요. 근데 실제 실적은요, 그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받쳐주는 거야?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PER 밸류에이션을 갖다 지금은 쳐주지 않는 거.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밸류에이션을 잘 쳐줄 때라고 한다면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CS인들은 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한번 체크해 보고 이건 누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한미반도체는 당분간 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거 보려고 그러면 뭘 보는 게 나아요? 테크윙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WCP 이것도 좀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 좀 볼만한데 이거 같은 경우 정말 움직임이 둔탁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잘 거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둔탁하고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장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인텔리언테크, ISC 그리고 BH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괜찮지 않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종목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보세요. 중장기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뜨는 시점은 언제냐면 3분기, 4분기 가면서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들이 좀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평가구간은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다가 목표 주가는 저 위에 9만 원 정도에 있는데 지금 4만 7천 원만 이 정도 수준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중 구간이고 어제 뭐 반등 들어와도 자꾸 매물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땐 추세 타고 쭉 올라가는 경우인데 아직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아주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세 뭐 이런 문제도 좀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아직 뭐 대만이나 또 이런 쪽 관련돼서 사실 대만의 반도체 주가가 지금 올라가야지 이쪽 관련 쪽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크 삼으셔야 되는 거는 오늘 보면 TSMC 보시고 엔비디아 보시고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 이쪽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TSMC 부분이 좀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 일단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지금 뭐 더 매물 나올 데가 없고 여기서 뭐 공매도가 나오겠어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거래도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안전하게 거래하시려고 그러면 턴어라운드 시그널 보고 하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점 공략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하시면서 평단 조절해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는 뭐 보유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권에서 보유하셨겠지. 37,000원대 보유하신 게 아마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못 빠져나왔으면 대부분 그렇지 뭐, 그죠? 우린 여기서 어떻게 되어서 잘 어떻게 되어 세일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또 근데 고집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세일 의견 드렸다고 답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1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1분기 바닥 찍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략을 했으면 아마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부터 유탄셋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하고 거래한다는 뉴스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도 어때요? 여기가 매물이 이제 많은 시대가 됐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종목을 만약에 거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47,500원 여기보다는 낮은 구간보다 어떻게 됩니까? 평단을 맞춰 놓으시는 건 분명히 맞고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어떻게 돼? 이거 상당히 높아요. PER이 거의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70 이상 될걸요. PER로 거래하는 건 분명히 아닌 종목은 틀림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점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으로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이라든지 승부를 띄워야 되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H 이쪽 관련되고 ISC 이쪽이 상당히 눈에 좀 띄어요. BH는 기술적으로 딱 감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왜? LG노텍 오르고 BH 오르고 베트남의 관세 떨어지고 딱 이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바로 튀어야 되는 곳이 어딥니까? BH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가 이제 10월 달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 한 구간은 분명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100원 저는 매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대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유하고 이 상태를 계속 간다 그러면 그냥 홀드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땐 내일까지, 월요일까지는 볼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름 되면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비만에 관심이 많다. 특히 여성분들 화이팅 해주시면 저희 인벤티지 랩이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 비싸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안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현실이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경구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뭐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펩토론은 달리고 지달하고 있으니까 펩토론이 계속 달려주면 얘도 어떻게 뒤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런 눈치껏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거 4월 16일 날 한국 내에서 특히 역삼동에서 행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낮은 구간에 매수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홀드하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보면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삼성이나 LG나 SK 다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뭐 당연히 진행되겠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SK이시고요. 저는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108,000원에 평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현재 60%입니다. 30% 왜 남겨둬요? 제가 변동폭을 다 인지하고 있다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평단 조절하고 가나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08,000원에 평단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요 11만원보다 아래 요 자리에 들어왔죠. 이 정도 구간이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시간을 충분히 둔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보고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이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뭐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무너진 자리가 여기니까 그 매크로 부분에서만 극복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90일 안쪽에 답을 내고
나오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래 들고 가면 서로 지치거든요. 그 점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미를 보려면 거의 뭐 쿼터별로 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치고 나와야 되고 다른 것들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죠 이야기 드렸습니다. SKC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 옵틱스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더라.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길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가야 되죠. 오늘도 좋은 또 하루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